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와 계시는 가장 주된 이유일 것 같은데 도대체 점수는 어떻게 해야 나오는 건지, 그러면 그 점수를 만드는 요소에 뭐가 있는 건지, 그거를 제가 15년 동안 좀 경험해본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래서 우리는 좀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해 나갈 건지 그런 거를 좀 거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개정 수학인데요. 이제 내년부터 많이 바뀌죠. 많이 바뀌어서 아까 이정환 선생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예비 고1 학생들에게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재수생이 얼마나 극강한지는 제가 잘 알고 있겠죠. 현재 제가 시대인재 재정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지금 뭐 배우는 뭐 미적분 2라던가 개정교육과정 기준으로 기하라던가 이런 과목은 이제 뭐 무용시험이 되는 거고, 우리 수능 제도 자체가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1학년 때 배우는 공통수학 1, 2 요거는 뭐 행렬이 들어왔다, 좀 순서가 좀 바뀌었다 말고는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 거고, 근데 이제 고2 과정이 많이 바뀌죠. 그래서 고2 과정에서 선택 과목에서 일반 선택에서 대수가 이제 우리 현재 고2 고3 기준으로는 수학 1입니다. 수학 1이고 미적분 1, 요게 이제 현재 기준으로는 수학 2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확률과 통계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이제 수능 과목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문과이과 개념이 아예 정말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 뭐 현재 고2 고3 기준으로 수원, 수투, 확통, 쉽게 얘기해서 현재 문과 학생들이 수능을 보는 그 범위로 좁혀집니다. 이제 그렇게 완전히 좀 수학 뭐 좀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거죠. 저는 뭐 약간 딴 얘기 TMI지만 저는 우리나라의 좀 미래가 걱정이 되는 게 이과를 가는데 이제 미적분 2를 제대로 모르고 뭐 과학을 제대로 모르고 이런 친구들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건 뭐 일단 대학 간 다음에 고민한 거지만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에서 미적분 2, 특히 이제 기하, 저 미적분 2가 현재 이제 이과 애들이 배우는 미적분인데 저렇게 좀 진행이 돼서 뭐 이제 이렇게 선택 과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선택 과목은 이제 학교마다 깔리는 방식은 조금씩 상이하고요. 그래서 여기 방금 보여드렸던 모든 과목이 다 5등급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5등급제라서 이제 우리 1등급은 상위 10%까지. 그러니까 이제 좀 1등급에 대한 전략이 조금은 달라져야 되겠죠. 이제 조금 먼저 널널해졌고요. 2등급이 상위 34%까지니까 이제 뭐 2등급을 벗어나면 이제 대학 가기 큰일 났다. 그런 상황이 될 거라서 무조건 1등급 안에 들어야 되겠지만 진짜 못하더라도 2등급 안에 들어야 되는 모든 과목을 그렇게 좀 상황들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좀 우리 그 김경태 소장님 자료집에 보시면 학교별로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이제 영통 지역에서 좀 이제 가장 발표된 학교들 중에서요, 가장 대부분의 학교가 이제 제가 일반고라고 적어놨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이거는 뭐 세마고건, 화성고건, 일반고건 어떤 학교고는 관련 없이 1학년 때는 1학기 때 공통수학 1을 하고요, 2학기 때는 공통수학 2를 합니다. 그럼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당연히 둘 다 뭐 1등급 맞아야 되니까 둘 다 중요하겠지만 우리 뒤쪽에 있는 뭐 대수라던가 미적분 1, 특히 이과 친구들 미적분 2까지를 바라봤을 때는 일단 공통수학 2가 압도적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공통수학 1도 방학 때 학습이 잘 돼 있어야 되겠지만 좀 공통수학 2에 대한 좀 심화 과정까지 방학 때 가급적이면 다 끝내놓고 고등을 시작하는 게 좀 옳은 전략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1학기 때 대수, 2학년 2학기 때 미적분 1, 지금 따지면 수학 2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때 확통을 하는 학교가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근데 좀 특이한 거는 세마고는 화성고 말씀드릴게요. 화성고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학교는 특이한 게 요 대수 미적분 확통을 이제 뭐 2학년 때 끝내는 정도가 아니고 미적분 2까지 2학년 때 끝냅니다. 그러니까 이 수학이 이 가장 어려운 4과목이 2학년 때 다 끝내다 보니까 아마 이제 뭐 화성고를 진학하는 우리 어머니들은 그냥 이 방학 동안에 고1 과정을 마스터하는 게 아니고 고2 과정의 그리고 실력 정도까지는 다 끝내놓고 학교를 입학해야 좀 경쟁력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근데 세마고도 완전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세마고는 조금 바뀐 게 미적분 2가 원래 여기 2학년 과정에 있다가 저쪽으로 넘어갔더라고요. 그거는 조금 뭐 다행인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건 크게 봐서 대부분의 학교가 위쪽 학교. 그냥 세마고가 조금 특이하고 화성고는 좀 많이 특이하다. 이렇게 좀 학교별로 좀 뭔가 상이하니까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자녀분들이 이제 진학하는 학교에 대한 자료는 여기 다 있으니까요. 한번 참조하셔서 좀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대부분 첫 번째일 겁니다. 네, 이제 뭐 이게 서설이었고요. 그러면 우리가 점수 그래서 어떻게 나오는 거냐라고 얘기하면 그냥 크게 3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학교 선생님들의 능력은 뭐 다 같이 수업을 듣는 거니까 뭐 똑같다고 치고, 우리 그냥 학생의 능력, 학생이 어떤 상황, 그다음에 강사, 저기서 말하는 강사는 학원 강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원에서 가르치는 강사들의 능력, 그다음에 학원에서 이 친구들을 좀 어떻게 시스템화시켜서 관리해주고 뭘 해줄 건지에 대해서 많이 좀 갈려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제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한 달에 제가 연구원, 제 개인 강사로서 한 달에 제 연구원한테 쓰는 비용이 한 달에 평균 4천만 원이거든요. 그렇게 그럼 1년에 4억 정도를 좀 넘게 쓰는 거죠. 그렇게 지금 고상 강사로서 10년 동안 해왔어요. 그럼 제가 이제 그거를
거의 뭐 1년에 뭐 다 따져보진 않았지만 최소 30억 이상을 제 컨텐츠에 투자해온 강사인데 제가 이번에 영통이관 원장으로 들어오면서 제 단과 수업을요 절반으로 줄였어요. 그 얘기는 저는 이제 요 학원 우리 수원 지역에 정말 올인을 하겠다는 이제 각오를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 연구원 중에 절반도 우리 학원에 와서 수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학원에 와서 뭐 청명고, 인근 화성고, 인근 학교들 있잖아요. 뭐 태장고 등등등 그 학교들의 주교재, 부교재, 선생님들의 성향 이런 거를 다 파악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우리 제 컨텐츠가 제 동네에서도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로드스타라고 해가지고 그 컨텐츠를 보시면 이제 우리가 제 수능을 분석하는 교수님을 분석하는 그 컨텐츠가 이제 우리 친애하는 동네 학교 선생님들을 분석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걸 이미 다 수학 스쿨에다 이제 연구원들을 포진시켜 놨기 때문에 그게 시스템에 있다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다른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좀 재수없는 얘기인데 뭐 수학은 타고난 재능입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상위 수학 두뇌 2% 이내에 드는 친구들은 그냥 뭘 해도 잘합니다. 이 친구들은. 그리고 하물며 4%가 1등급이 아니고 10%가 1등급인 요 처지에서는 이 친구들은 뭐 발로 풀어도 1등급이 나오겠죠. 그런 뭐 타고난 재능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있겠죠. 저는 중3 1학기 때부터 저는 정말 이게 거짓이면 제가 뭐 벌을 받을 건데 중3 1학기 첫 번째 시험부터 재수를 했거든요. 재수했을 때 수능 볼 때까지 한 40회 이상의 수학 시험에서 저는 단 한 번도 틀려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약간 타고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근데 후천적 노력은 약간 이게 서양인 것 같은데 남학생이랑 여학생을 제가 뭐 남녀 편 가르려는 게 아니고요. 저도 딸 둘의 아빠거든요. 저 여학생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학생들을 지도해 보면 남학생들이 극상위권 기준으로는 수학을 압도적으로 잘해요. 압도적으로. 특히 그 재수 학원에서 이제 남학생 상위권과 여학생 상위권을 비교해 보면 수학은 그냥 잽이 안 됩니다. 저는 이게 왜 그런 걸까 좀 고민해봤는데 뭐 남학생들이 저처럼 여학생보다 머리가 커서 그런 건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그 승부욕이 큰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애들이 어떤 킬러 문제나 중킬러 문제를 풀 때 좀 남자애들의 좀 근성 있는 친구들은 이게 안 풀려? 이제 팔 걷어붙이고 막 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학생들의 평균적인 모습은 좀 어려우면 조금 먼저 포기하고 이제 그런 성향들이 있거든요. 이런 어떤 승부욕적인 이런 어떤 문제를 풀려는 끈기 그런 게 있는 친구들은 상위 2%에 드는 거 아니더라도 충분히 우리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약간 후천적 노력. 그다음에 목표는 뭐냐면 이제 자기에게 목표의식이 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서울대에 대한 목표가 되게 큰 사람이었거든요. 학창 시절에. 그래서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 서울대에 대한 목표 때문에 좀 공부를 억지로라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자녀분들이 나는 뭐 어느 학교 가고 싶어, 나는 뭐가 되고 싶어, 이런 좀 꿈이 좀 있다면 그리고 힘든 그런 거를 좀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멘토링 이런 게 좀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멘탈 관리는 뭐냐면요. 그 시험장 멘탈이 정말 바스라지는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좀 대범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시대인재에서는 어떻게 학생 교정반 운영하냐면 1년에 모의고사를 그 학원에서 주는 거랑 강사가 주는 것까지 해서 한 200개 정도의 수학 모의고사 나갑니다. 그럼 애들이 엄청나게 연습을 하겠죠. 파이널에 특히 연습을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연습을 통해서 막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근데 우리 또 뭐 예비 고1, 뭐 고2 이런 고3 현역들까지 하더라도 그런 모의고사에 대한 연습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 부분은 제가 학원에서 많이 고민을 해서 이제 철저하게 시킬 건데 이게 저는 쉽게 얘기해서 이걸 쫀다고 표현을 하는데 수학 시험에 쫄아버리면 이 실력 발휘가 절대 안 돼요.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뭐 중학교 수학 시험이 그렇게 어렵진 않은 걸로 알고 있지만 중학교 시험 딱 시험 보고 와가지고 엄마 나 이거 갔다 와서 푸니까 다 풀리는데 이거 시험장에서 못 풀었어. 첫 번째 핑계. 두 번째는 엄마 나 이거 계산 실수야. 나 계산 실수야. 이런 두 번째 핑계. 이게 다 이 얘기를 정말 장담하는데 고3 때까지 똑같은 말 계속 할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정말 이거 정말 실한데 제가 1년에 재종반이랑 단과에서 듣는 질문 중에 첫 번째 가장 많은 질문이 뭐냐면 선생님 미치겠어요. 실수 어떻게 줄여요? 이 질문을 진짜 일주일에 적어도 50번 이상 들어요. 워낙에 많은 학생을 제가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좀 우리 연구실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제 우리 컨텐츠 팀이겠죠. 우리 영통이가 컨텐츠 팀에서는 좀 많은 연구팀 막 이제 개발을 좀 많이 해서 이런 걸 죽이는 방법에 대해 노하우가 다 녹아 있는데 이거는 간담회 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거는 제가 여기서 좀 다 말씀드리기 너무 기니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강사의 역량입니다. 그러면 강사의 역량이라고 하면 어머님들은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의를 잘해. 우와 전달력 짱이야. 뭐 정승재 쌤이야. 이런 거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중요하죠. 그래서 강의력도 제가 되게 존경하는 이제 대치동의 모 원장님께서 강사는 하늘이 내린다라고 표현하시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강의력이 좋은 정말 좋은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뭐 조은우 쌤이라든가 혜진누리 쌤 같은 뭐 타고난 강사들도 있겠지만 일단은 대부분이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강의력도 후천적 노력으로 극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영통이강 수학스쿨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강사 세미나를 해서 저런 부분도 계속 좀 많이 선생님 젊은 쌤들을 좀 도와드려서 좀 잘 수업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할 거고요. 두 번째는 대수 미적분 1, 미적분 2 확통 수업에 대해서 좀 이제 아마 선행을 방학 때 많이 하실 거예요. 2학년 과정이요. 그럼 저거는 꼭 제 수업이나 저희 학원 수업이 아니더라도 부탁드리고 싶은 게 수능 과목이잖아요. 수능 과목이기 때문에 내신만 하는 강사한테는 저거를 절대로 수업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우리 뭐 자녀가 뭐 중학교 때 배웠던 선생님이 너무 수업을 잘하세요. 근데 그냥 중학교 가르치시고 고1 정도 내신까지 하는 강사라면 저런 수업을 들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수능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어떤 그런 수능적 개념과 그런 사고력이 있는데 그런 거를 전혀 모르시면서 수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런 거는 꼭 특히 좀 수능을 잘 아는 강사한테 고의 과정을 들어야 한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세 번째 수학 실력. 제가 옆에다가 학벌이라고 적어놨는데 저는 강사의 강의력은 학벌과 무관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떤 거를 좀 관찰해봤냐면 아마 뭐 대성 마이맥이나 아니면은 뭐 인강 사이트, 메가스터디 등등의 인강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강사들의 프로필을 한번 찍어보시면 현진 쌤이 스탠포드인 거 제외하고 대부분의 1타, 2타, 3타, 4타까지가 다 서울대예요. 특히 수학은 그래요. 다른 과목과 다르게.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수학은 선생님들이 정말로 똑똑해야 돼요. 물론 이럴 수 있어요. 수학을 진짜 잘하는데 다른 과목을 좀 못하셔가지고 뭐 서울대 뭐 스카이 학교를 못 가는 선생님 일부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시대인재 재종에서도 계십니다. 근데 극소수겠죠. 그럼 시대인재나 어떤 그런 메가스터디 같은 그런 큰 회사의 수학 선생님들 양력을 가만히 보시면 그러니까 스카이 전공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이런 거거든요. 이제 제가 A 타입과 B 타입을 구분해 놨는데 제가 옛날부터 강사 세미나 같은 데 관심이 많아서 어떤 강사 모임에 가서 좀 이렇게 뭐 교재 연구도 하고 이런 걸 되게 많이 나가봤거든요. 근데 A 타입이 뭐냐면 유형식 암기풀이 엄청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저것도 뭐 좋은 방식이긴 해요. 고1만 생각하고 그냥 우리 내신만 어떻게든 고1 때 내신만 끌어올리겠다. 그냥 수능 모르겠다. 고2 과정 모르겠다. 이런 사고라면 야 이거 계속 풀어. 똑같은 거 또 풀어. 이거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푸는 거야. 얘는 무조건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런 강사들이 진짜 100명 중에 95명이에요. 이런 분들은 제가 죄송하지만 그냥 수능 시험장 들어가게 해서 수능 보라 그러면 절대 100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풀이를 강조하는 강사는 그냥 전국 대부분의 강사. 이러면 수능은 망합니다. 완전히. 왜냐하면 수능에서는 저런 사고력을 요하는 게 아니거든요.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반면에 5%의 좀 플렉서블한 풀이, 좀 유연한 풀이를 하는 강사가 있어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 A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예를 들어 수업을 이렇게 해요. 야 이거는 외워야지. 이렇게 하는 수업하는 강사랑 이렇게 나왔을 때 봐봐. 여기서 이 발상을 왜 해야 되는 거야. 이해해? 그러면 여기서 요 멘트가 바뀌면 어떻게 해야 돼? 요게 이렇게 바뀌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할 수 있는 강사는 제가 많이 잡아서 5% 좀 잡은 거고요.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게 되는 친구들은 대부분이 스카이 전공자예요. 그게 아니면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강사의 능력, 좀 문제를 창작할 수 있는 등등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좀 당연히 좀 그런 친구들에게 선생님들에게 수업을 들어야 우리 친구가 좀 전교권, 뭐 의대권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수학적 실력을 차분히 배울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왼쪽에 쓰는 게 뭐냐면 이번에 아직 수능 결과 아직 안 나왔고요. 이거 올해 9월 평가원 시대 재종 아이들의 평균 점수입니다. 지금 시대 재종이 생긴 지가 9년이 돼 가는데 이제 엄청난 속도로 팽창하고 있고요. 곧 기숙도 열리고요. 이제는 뭐 제가 처음에 시대인재 들어왔을 때 재종반 학생 수가 1000명이었는데 이제 내년부로 7000명까지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대성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면서 이제 완전 시대인재가 완전히 이제 독주를 하는 체계가 이미 끝났고요. 그래서 평균 점수 보시면 이제 올해까지는 5000명이었습니다. 학생 수가 5000명의 평균 점수입니다. 평균 점수. 미적분, 그러니까 이과 친구들의 학원 평균 점수가 93.6점이에요. 평균 점수가. 그 다음에 우리 학동 문과 친구들 점수가 88.8이에요. 시대 문과는 그냥 문과 애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잘하는 문과죠. 근데 재수생들이잖아요. 근데 재수생이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 3수, 4수, 5수예요. 그 정도로 정시는 엄청나게 고여 있습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이게 당연히 뭐 당장은 뭐 이제 예비 고1이기 때문에 수시로 대학을 가는 게 맞는 거 생각하지만 어쨌건 상황은 그렇고요. 근데 제가 이 평균을 왜 보여드렸냐면 아까 제가 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건 약간 제 자랑인데 저는 이거 외워야지라는 수업하는 강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제가 유명해지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제가 실제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올해 6월 평가원에 제 수업을 듣고 있는 고3 학생들
이제 연간 이제 수험 듣는 친구들이 올해 기준으로는 1,600명쯤 됐거든요. 그래서 제 고3 학생들의 점수인데 70점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시대 재종 아이들의 점수를 100점으로 놨을 때 거기서 퍼센트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그럼 시대 재종 아이들이 비해서 우리 아이들이 점수가 이 모양이에요. 제가 겨울방학 때부터 6개월 동안 진짜 열심히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도 70%에서 75% 내에 머물러 있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게 95%의 강사들한테 유형 암기식 수업을 들어서 진짜 12월에 만나면 속된 얘기로 얘가 사람인가? 어떻게 문제 이렇게 풀지? 정말 너무 가슴이 답답해서 6개월 동안 이게 인간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야, 수학은 외우는 게 아니고 이렇게 플렉서블한 유연서가 필요한 거야. 개념을 이렇게 하는 이런 수업을 계속 해주거든요. 그러면 얘들이 요 정도까지 따라온 거예요. 이미. 아마 12월에선 거의 장난이 아니었겠죠. 따라왔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서바이벌 1회차부터 이제 서바이벌이 28회까지 있거든요. 서바이벌 28회까지 실제 최종 점수에 100점을 했을 때 저희 단과 친구들의 실제 점수가 올라가는 폭이에요.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7월달 수업이거든요.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이제 그게 6개월 동안 조금 제가 이제 사람을 만들고 그걸 이제 체화를 파이널 모의고사 하면서 실력 올려나가는 과정인 거죠. 올려나가서 이제 9월 평가원 때는 거의 최종 실력 대비 85%까지 올라왔고, 색깔은 이제 파란색은 이과 애들이고요. 노란 이제 이 주황색은 재수 없던 친구 중에 이제 문과 친구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쭉 올리는데 제가 이거 정말 가슴에 한이 되는데 올해도 제가 마지막 주 지난주였겠죠. 28회 서바이벌 모의고사를 딱 풀려줬는데 저희 단과 아이들의 문과 평균이 재정 평균이 100이었으면 저희 애들은 95더라고요. 못 이깁니다. 왜냐면 고3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 간격을 어쩔 수가 없어요. 얘네들 재수, 삼수, 사수 간격을. 그래서 그렇지만 거의 뭐 단과에서는 뭐 말도 안 되는 상승폭으로 제가 수천 명의 학생들을 만들고 있고요. 문과는 이깁니다. 100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재정 문과 정도는 제가 이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실력까지 올려주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근원적인 수업을 해야 이런 데이터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우리 수학 스쿨의 선생님들이랑 이런 거에 대한 노하우를 좀 많이 제가 풀어주고 있고 많이 좀 이렇게 스터디를 하고 있어서 충분히 우리 학생들 겨울방학 때 보내주시면 제가 자신하는데 정말 많이 망가져 있으면 1학기 기말고사 그리고 어느 정도 잘 따라오고 있는 친구들은 1학기 중간고사부터 무조건 성적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제가 데이터를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계속 이어지는 얘기인데 4번의 문항창작 능력과 강사의 노력입니다. 이게 이어지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문항창작 능력이라는 것은 강사가 문제를 만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뭐 어떤 시중에 있는 문제 갖고 와서 숫자 바꿔요. 이거는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얘기한 백지를 주고 야, 너 문제 뭐 황등식에서 이런 조건 써가지고 뭐 정답률 5%를 만들어봐. 이렇게 시켰을 때 할 수 있는 강사가 100명 중에 1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돼야, 왜 그게 돼야 되냐면 이렇게 제가 옛날에 내신 강사할 때 뭐 15년 전 얘기인데 저는 어떻게 수업을 했었냐면 학교쌤 프린트나 학교쌤 보기자를 가져와요. 그래서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서 이걸 판단해 봐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변형할 수 없어. 이 문제는 변형을 하면 오류의 여지가 높아. 이 문제는 그림이 들어갔네. 그림은 일단 버려. 무슨 말이냐면 그림은 컷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학교쌤들이 그 일러스트를 통해서 컷 작업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뭐 그림을 변형하거나 이런 거 못 하거든요. 이렇게 분석하다 보면 이 학교에서는 이 문제를 변형하겠구나가 다 보이게 돼요. 근데 이런 거를 본인이 문제를 안 만들어 본 강사들은 이런 걸 할 수도 없고 흉내도 못 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교만 우리 연구원들 플러스 저희 젊은 우리 또 다 서울대 전공자들 선생님들께서 이걸 다 분석해가지고 계속 세미나를 통해서 이미 하고 있고요. 점점점 우리 영통 지역에서 알아갈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해서 좀 뭐 우리 학교의 출제 스타일 분석, 뭐 주교재, 부교재, 뭐 변형 문제 비율, 그리고 변형의 정도를 통한 효율적 학습 개시.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학교는 숫자밖에 안 바꾸는데 우리가 오버해가지고 해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교마다 학교를 철저히 분석해서 그 변형 정도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훈련을 시켜서 우리 아이들이 각 학교에서 최적화된 공부를 할 수 있게, 그 짧은 시간에 공부하는 거니까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게 저희 뭐 컨텐츠 같은 걸 개발을 해서 그렇게 제공을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런 거 합니다. 여기 써 있는 건데 외부 문항 분석이 뭐냐면요. 우리 강사들 모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청명고 문제 가져와요. 이거 본 거 같은데 어디서 봤어? 찾아봐. 해가지고 다 찾아요. 그래서 우리끼리만 알고 있습니다. 이 교재가 예를 들어서 A 교재에서 나온 거예요. 보통 선생님들이 티 안 나게 하려고 구석진 데서 베껴오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데서. 저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와서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청명고 학생들한테 그걸 프린트 나눠줘요. 야, 이거 풀어봐. 그냥 조용히. 이거 친구 주지 말고 이거 다 풀어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무조건 적중할 수 있는 내신은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요. 어쨌건 결론은 강사가 정말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제를 적절히 대비시킬 수 있는가. 그러니까 무작정 유형 암기식 양치기가 아니고 좀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그게 저희 영통 지역에서는 뭐 아마 저희밖에 할 수 없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시스템이죠. 뭐 시스템이 많이 들어봤을 거니까 좀 저희 차별화 포인트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관리 시스템, 학생 멘토링 해야죠. 그리고 저희 수학 스쿨 선생님들은 그리고 학벌이 워낙에 좋으시고 거기 뭐 한 명 뭐 정찬영이라는 선생님은 또 연대의대 합격했고 서울대 수학과 합격을 동시에 했는데 요즘 아이들 같으면 무조건 연대의대 가겠죠. 근데 저희 뭐 몇 년 전이지만 저희 연구실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시대인지 선생님이나 들었는데 선생님 밑에 가서 일 배워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막 면담해 보니까 자기가 수능은 전과목 한 개밖에 안 틀렸고 연대의대랑 서울대 수학과 붙었는데 안 갔대요. 왜 안 갔어? 그러니까 저 현우진 이길 건데요. 3년 뒤에. 이제 이게 3년 차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기나 한번 지켜보려고요. 그래서 우리 강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오답 관리 틀린 문항 오답하는 거 당연한 거죠. 당연한데 학생들에게 오답 노트를 쓰게 하는 건 안 됩니다. 오답 노트는 누가 하는 거냐면 저처럼 제가 학창 시절 때 저는 한 달에 한 문제쯤 틀렸거든요. 혼자 공부할 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해도 돼요. 별로 없으니까. 근데 지금 막 1시간에 10개씩 틀리는 아이들이 이걸 다 쓰고 있다고요? 굉장한 비효율이고요. 저희는 학생들 오답을 저희 프로그램에 해가지고 계속 오답 노트를 이제 누적으로 만들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미 구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학생 오답 노트를 생성해서 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이 이제 저희 학원 내부의 테스트를 보면요. 다 스캔을 뜰 거예요. 스캔 떠가지고 담임쌤한테 어떤 걸 맡길 거냐면 이 스캔 뜬 내용을 분석하게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맞은 문제에 대해서도 풀이가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어요. 근데 우리 플렉서블한 뇌를 가진 우리 진행하시는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이거는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는 게 풀이가 압도적으로 짧아요. 그럼 이것도 그냥 일종의 오답인 거거든요. 그래서 좀 풀이가 비효율적인 문항도 싹 다 오답으로 넣어가지고 계속 그걸 체화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뭐 개별 클리닝 뭐 당연히 하는 거고요. 이건 뭐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 저희 학원만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제가 수능 강사였고 유명 수능 강사였으니까 할 수 있는 뭐 노하우인데 기술 분석 연구하는 컨텐츠 팀을 제 연구원 10명 그중에 5명을 다 이미 이쪽으로 투입시켜 놨고요. 그다음에 더 뽑을 겁니다. 모든 학교를 다 분석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 컨텐츠 팀 사람들은 수업을 하는 강사가 아닙니다. 진짜 앉아가지고 하는 일이 학교 분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재를 만드는 겁니다. 모의고사를 만드는 거고요. 이거를 학원 차원에서 선생님들과 협업을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할 겁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게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좀 빠르게 갈게요, 이거는. 그래서 수준별로 시킬 겁니다. 수준별로 시킬 거고요. 그래서 이제 레벨 테스트 볼 거고 이제 수준에 맞는 수업으로 좀 비슷한 실력의 친구들끼리 모아서 수업을 하는 그렇게 당연히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크게 일단 S반, A반, B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S반 친구들은 내신 1등급 당연히 받는 정도의 수준의 친구들이 목표가 아니고요. 현재 수준으로 1등급 정도 친구들일 건데 1등급이 10%까지잖아요. 근데 모의고사 1등급은 수능 1등급은 또 4%까지 갈 1등급이거든요. 이게 다 이용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모의고사 1등급인 친구들을 S반으로 할 거고요. 그럼 어머니들이 저희 뭐 설명회 들으시고 좀 의대권 친구들이 많이 보내주시면 S반이 뭐예요? S2반이나 아니면 뭐 의대반 같은 것도 만들 수 있는 거겠죠.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 A반도 현재 내신 1등급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인 겁니다. 그래서 A반도 근데 A반 친구들은 모의 1등급은 아닌 수준이에요. 그래서 모의에서 한 2등급 정도 따지면 상위 11% 이내 되는 친구들을 A반에다 이렇게 모아놓고 좀 같이 좀 빨리 오를 수 있게 그렇게 진행시킬 거고요. 우리 B반 친구들은 이제 그래도 2등급 이내 나오는 친구들 그런 지금 3, 4%니까 옛날로 따지면 거의 이거 4등급인 거거든요. 2등급이. 그러니까 2등급 정도 친구들이 같이 수업을 할 거고 모의고사에선 한 3, 4등급 이내 되는 그런 친구들이 모여서 조금 이제 효율적으로 등급을 올릴 수 있게 그렇게 좀 진행을 할 거고 반별 그 인원 구성 명수가 되게 궁금하실 건데 저는 현재 반마다 인원이 100명이 넘거든요. 고3이니까. 근데 그런 수업 할 수 없잖아요. 내신인데요. 그래서 B반은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1년 차기 때문에 성적 어떻게든 만들어야 되거든요. 저는 제 수업 지금 반 버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저 여기서 망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저희 B반에는 10명 이상 안 넣을 겁니다. 학생을 뭐 8명에서 10명 정도 맥시멈 그 정도에 진행시켜가지고 그렇게 선생님도 다 설득했어요. 우리 B반은 뭐 유현식 쌤이라고 해서 서울대 지금 수학교육과 졸업하신 선생님인데 제가 설득해가지고 선생님 누구 하고 싶어? 저는 조금 수학 약한 친구들이 좋아요. 근데 돈 벌어야 돼? 선생님 저 300만 원은 벌게 해주시면 안 돼요? 딱 볼 수 있거든요. 그 정도. 그래서 그렇게 해서 B반 진행할 겁니다. 더 안 받을 겁니다. 그래서 A반도 뭐 제 생각에는 현재 기준으로 15명 전후 그다음에 S반도 뭐 맥시멈 20명 전후 해가지고 뭐 한 반에 엄청 뭐 강사들이 유명하다고 해서 뭐 때려 넣는 게 아니고 그럼 다 차면은 수업을 늘려갈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수학 스쿨의 수학 선생님들은 대부분이 저희 전임이에요. 그럼 저희가 이제 수업을 이제 막 깔았기 때문에 타임들이 비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업을 얼마든지 더 확장시켜 나갈 수 있거든요. 반들을. 그러니까 좀 뭐 많이 보내주시면 계속 그 반 열어 나가면서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커리큘럼 관련 얘기인데요. 일단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 어차피 수능이 미적분투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그 수능을 생각했을 때 내신이 그러니까 그 선행이 엄청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수능까지를 생각해 보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1학년 때 공통수학 2가 진짜로 중요해요. 그래서 현재 뭐 공통수학 2를 한 번을 봤던 안 봤던 3번 봤던 간에 일단 겨울방학에는 무조건 공통수학 1, 2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요거를 다 해야 되고 저희 그 시간표를 보시면 공통수학 반별로 기본이냐 실력이냐 심하냐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준에 따라서 반 이제 진행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좀 믿고 맡겨주시면 일단 1학년 무조건 내신 1등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진행할 거고 단 2학년 내신도 이제 수능 우리 그 수시에 성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그 대수 미적원 학종 중에서 좀 겨울 방학은 좀 길기 때문에 하나쯤 받으면 좋아요, 최소한.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친구들, 그러니까 전교권 친구 제외하고는 우리 겨울 방학에 대수 미적의 특강이 있습니다. 특강 중에 적어도 하나 정도 받으면 좋다. 이런 식으로 우리 그 여름 방학에도 하나쯤 받으면 좋다. 단 우리 자녀가 뭐 의대를 노리거나 서울대를 노리거나 뭐 수학적으로 최상위 능력이 있다. 이런 친구들은 대수, 미적원, 미적투, 확통 중에 2과목 정도를 특강에 다 깔아뒀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름방학에도 그렇게 2과목 정도를 진행하면서 좀 탄탄하게 좀 해두시면 2학년 그리고 수능 때 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단 무조건 내신 1등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1학기 때 아무것도 선행 안 할 거고요. 무조건 내신에만 집중할 겁니다. 그래서 공통수학 1을 할 겁니다. 요거는 잘하는 반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여기 2학기 때도 공통수학 2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신은 무조건 1등급 받고 저 수능까지 잘 볼 수 있는 그렇게 커리를 짜가지고 대신 이렇게 하는 대신 저희가 여기 써놓지 않았지만 이제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가는 겨울방학 때 엄청나게 트레이닝을 시킬 거고요. 그다음에 끝날 때 센터장님 말씀해 주시겠지만 저희 우리 그 겨울방학부터 수학스쿨 보내주신 학생 그리고 1년 동안 여기까지 수업을 잘 따라와서 내신 잘 본 친구들 그래서 100% 다 싹 다 2학년 넘어갈 때 대치동 호장님한테 무료 컨설팅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1학년까지 무조건 내신 1등을 받게 할 거고요. 그걸 무료 컨설팅 제공해서 허접한 컨설팅이 아니고요. 진짜 대치동 호장님들. 그래서 우리 2학년 때 어떻게 해보자까지 다 제안을 해서 무조건 서울대 갈 수 있고 좀 이렇게 자기 원하는 대학 갈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진단평가 매월 볼 거고요. 이게 뭐 매월 볼 거고 이거 왜 보는 거냐면 진단평가 승하반 할 겁니다. 반 위로 올릴 수 있고요. 내릴 수 있어요. 그다음에 그 진단평가 실력 다 그리고 학생의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풀이과정 3개 떨 거고요. 그다음에 학교 내신 등급, 그다음에 모의고사 등급을 통해서 그럼 이 중에 뭐는 잘 나오고 뭐는 안 나오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 학생의 약점인 거거든요. 그래서 담임쌤이 다 일일이 상담해가지고 너는 이게 안 되는데 여기를 잘하면 어떻게 해라는 이 솔루션을 다 줄 거기 때문에 그게 진단평가 보면서 계속 좀 이렇게 학생과 소통을 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보완책까지 완벽하게 제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이거는 뭐 저희 이미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고요. 이렇게 뭐 학생의 분석 노트가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승하반은 뭐 당연히 레벨별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 그렇게 해야 또 학생이 또 의욕이 생기니까요. 그렇게 진행할 거고 그다음에 뭐 이제 S반, A반, B반마다 조금 목적들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건 나중에 저희가 그 너무 길어지니까요. 좀 우리 수학 스쿨 간담회 같은 거 할 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컨텐츠 팀 되게 뭐 자랑 같지만 진짜 말도 안 되는 비용을 들여서 컨텐츠도 운영할 거고 그 말도 안 되는 능력을 가진 친구들이 이제 우리 학교, 우리 영통 지역의 학교만을 분석하는 그런 컨텐츠 팀이 되어서 좀 주위 학원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퀄리티의 교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입학 테스트 있고요. 입학 테스트 뭐 상세한 내용을 학원에 문의 주시면 되는데요. 12월 5일부터 왜냐면은 저희 아주 예쁘게 지금 학원 리모델링 중이거든요. 그래서 12월 4일까지 공사입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12월 5일부터 입학 테스트 있고 성적을 봐서 그 성적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학원을 다니지 않더라도 와서 한번 보세요. 왜냐하면은 그 성적을 딱 보고 우리가 이 친구는 어느 정도 수준이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제안을 뭐 제가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상담 실장님들이 안 합니다. 다 저희 수학 스쿨 강사들이 전화 드려가지고 일일이 상세하게 상담 드릴 거니까 어떻게 뭐 등록 안 하시더라도 꼭 입학 테스트는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싫다. 나는 뭐 입학 테스트냐 그런 거 하기 싫은데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시크릿 파일이라고 해서 이거 드렸거든요. 여기 집에 가서 그 나중에 이제 시험 끝나고요. 학생한테 60분 시간 주고 한번 시험 보게 해주세요. 좀 힘들 건데 시험 보게 해주시는데 여기 그 제가 앞에 한 페이지 넘기면 빠른 정답 쪽에 예상 등급 컷이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를 맞으면 일반적인 학교에서 내신이 몇 등급일 것이라는 걸 정리를 해뒀거든요. 단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거는 내년에 중간고사 볼 때 기준일 거 아니에요. 그럼 아직 텀이 거의 뭐 6개월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은 실력이 많이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막 점수가 똑같으니까 5등급이야 이런 게 아니고 그게 6개월 동안 그 실력 그대로 갔으면 망하는 거다. 이런 척도인 거니까 이거 좀 참고용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제가
되게 고상 강사로서 이렇게 좀 승승장구하고 좀 뻗어나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한 개가 아까 설명드린 컨텐츠 팀이고요. 저희는 이게 해설지거든요. 해설지에는 해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로 저희는 해설을 저희가 직접 다 쓰고요. 다 쓰고 그리고 그 해설마다 여기는 뭐 아직 고율 과정이 많지는 않은데 뭐 이렇게 중간에 로드스타라고 해가지고 그 서울대 수학과 수리교육과 뭐 이런 친구들의 뇌로 바라봤을 때 이 수학 이 문제를 바라봤을 때 해야 되는 사고력을 문항마다 다 정리해 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거를 이제 글을 읽다 보면은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그냥 되게 서울대 수학과스러운 어떤 뭐 매스매티컬 마인드 이런 게 생기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현재 시대인지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저 지금 진행을 해서 이거를 뭐 동네에서 그냥 혼자 수업하시는 어떻게 흉내 내겠습니까? 저희는 팀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렇게. 네. 그래서 저희 라인업 아까 뭐 써 있으니까요. 이거 다 실제 수업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두 친구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컨텐츠 팀 중에서 이 두 친구는 이제 수업은 안 하고요. 우리 학교, 우리 인근 학교 컨텐츠 분석해서 하는 그런 친구들일 거고 이미 제 교재를 10년 넘게 만들어 온 친구들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잘합니다. 그래서 교재 컨텐츠 좋은 문제 뽑아가지고 좋은 문제 만들어가지고 대응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정승준이었습니다.